요 기호 있죠, 요 기호. 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요거 오메가. 여러분, 그 과학에서 이런 기호 봤죠? 이렇게 생긴 기호, 그죠? 이거 오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항을 나타내는 단위. 그 소문자예요, 이게. 그 소문자입니다, 얘가. 일단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래. 그럼 일단은 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인 거니까 이 오메가를 여기 대입하면 맞아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을 이항시키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3차 방정식을 보면 개수가 다 유리수잖아, 그쵸? 유리수면 허근이 하나가 오메가면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오메가 바일 거란 말이죠. 이 켤레.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을 대입해도 역시 마이너스 1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얘는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보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고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두 허근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2차 방정식의 허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오메가 바도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하면 0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1, 오메가와 오메가의 곱이 1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 오메가를 이런 데다가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값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변형을 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일단은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되거든. 근데 요거는 1인 거 알고 있고요. 여기 있죠?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 1. 요것도 여기 있어요. 1. 그래서 3이 맞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오메가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넣지 않는다고요. 넣지 않는다고. 니은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의 8제곱인데 8제곱. 오메가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거 양변을 제곱하면 오메가의 6제곱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떼주면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만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게 1 마이너스 오메가 앞뒤만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분모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오메가 바의 4제곱인데 우리는 오메가 바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오메가의 6제곱이 1인 거 알고 있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메가의 바도 6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10제곱은 우리 오메가 6제곱이 1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오메가가 4개 남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다 했어요. 여기 보면 오메가 제곱 요 맨 끝에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플러스 1은 0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 써있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거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다. 써있죠? 0 더하기 0은 0이다. 맞다는 거지 이것도. 얘만 틀리고 이 둘은 맞았다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대입을 해야 돼요.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719번 한번 해보세요. 한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 맞아야 돼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건 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거는 조금 이제 거꾸로인데 우리가 원래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가서 얘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뭘로 가냐면 양변에 여기랑 부호가 다르게 해야 돼.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요. 양변에 요거는 잘 쓰는 스킬이야. 요거는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면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가 되는데 여기를 전개하면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다가 돼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도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차수가 이렇게 높아져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면 이제 세 번마다 반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6번마다 반복이 돼. 그래서 1제곱부터 6제곱까지는 계산을 해야 돼요. 1제곱부터 6제곱까지. 요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요거. 자, 일단 우리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게 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눌 거예요.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1이고 1이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 나와.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면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1 이걸 할 건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얘를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뗀 거예요. 이 4제곱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이 부호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제곱이 있어요.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곱을 할 때 이렇게 제곱을 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다시 플러스로 바꿔서 제곱을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똑같단 말이지. 이거랑. 다음도 다 마찬가지겠죠. 부호만 바뀝니다.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네.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 치고는 여기에 제곱을 집어넣어서 이제 반복을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해줬어. 3번 만에 끝날 수 있게. 그래서 1 대입하면 1의 제곱 1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6이야 6. 요거 3개 더하면 이게 3번마다 반복이 될 테니까 20제곱까지면 몇 번 반복되죠? 3번마다 반복되니까 6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2개 이거 더 올 거란 말이지. 이거 2개 그죠? 예. 그래서 1 더하기 1 요거까지 해서 38 해주면 되겠다. 여보세요? 건데요.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지우 기억나요?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가 있고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가 있어요.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는 1차를 정리해서 밑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밑에 대입해서 2차로 풀어내시면 되겠고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애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하나 있을 거야. 근데 쌤이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거다. 그때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우변이 0이 맞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2차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x-2y 곱하기 2x-y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성립하게 하려면 x가 2y가 되거나 또는 x가 2분의 1y가 돼야 된다가 되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안 되는 쪽에 대입한 거 한 번, 이거를 인수분해 안 되는 쪽에 대입한 거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 최대 4쌍까지 나옵니다. 4쌍까지. 그 다음에 얘가 좀 어려운데 대칭형이 있죠. 대칭형.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이거 안 내겠어요? 내겠지. 대칭형. 대칭형은 x와 y를 바꾸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방정식이 대칭형이에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7,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이런 애들.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호가 달라지죠. 이런 건 대칭형이 아니에요. 대칭형이 아니야. 대칭형은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식으로 풀이해 나가죠.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딱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연립방정식을 딱 봤을 때 몇 차랑 몇 차랑 연립된 거네?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이렇게. 725번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 세 가지 중 하나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어. 얘는 지금 보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그랬어. 중학교 때 이 연립방정식 둘이 해가 같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미지수가 두 개만 있는 애들끼리 따로 연립을 해서 먼저 x, y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a, b를 구했단 말이야.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앞에 있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x, y 말고 a도 있어요. 이게 못 구한다고요. 못 구해. 이 뒤에 연립방정식도 보면은 x, y 말고 b도 있어. 이런 못 구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연립방정식이 둘이 해가 똑같대. 해가 똑같다면 요거 x-y는 마이너스 7 요거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1 요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x-y는 마이너스 7 이거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1 요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꼴이야? 1차와 2차가 연립된 요 첫 번째 꼴이에요. 1차와 2차가 연립된. 그럼 요 1차에 마이너스 y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x가 y 마이너스 7이니까 x 대신에 y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한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y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1은 0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거 y제곱 없어지네 신기하게.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플러스 21은 0이니까 7로 나누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7 플러스 3 10은 0이죠. 그래서 y가 5 나오네요. 5 이렇게 y에다 5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다 넣어주면 x에다가 2 넣어주면은 4a y에다 5 넣어주면 플러스 25는 1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나오겠고 이거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5, 10은 8이죠? 네, b는 8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값은 5 여기 찾으면 됩니다. 이 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게 다 들어있네요. 되게 문제가 좋네요.
1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미지수가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다. 영상 남겼어. 영상 봐 꼭.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꼭 나와요. 728번이나 730번 같은 거. 이 해 조건에 관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은 막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은 연립 2차 방정식은 딱 세 가지야.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거냐, 아니면 뭐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거냐, 아니면 대칭형이냐. 딱 세 가지인데 얘는 지금 보면 y 앞에 마이너스 있거든요. 대칭형은 x랑 y를 바꿔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x하고 y가, 그러니까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누구는 덧셈이고 누구는 뺄셈이고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1차, 위에는 1차죠. 밑에는 x, y 곱해져 있잖아. 그 2차야, 2차. 1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x가 y 마이너스 2니까 밑에 식의 y, x에다가 y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 볼게요. 뭐 x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 곱하기 y 마이너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게 실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 실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실수인 y가 존재한다면 거기서 2를 뺀 x도 실수가 되겠죠. 그럼 실수인 해가 존재하게 된다고. 실수인 해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실수인 y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쓰시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 대칭형이야, 대칭형. 대칭형. 지금 여기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11이라고 돼 있는데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면요. 위에가 yx 플러스 y 플러스 x는 11인데 이 똑같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차피 덧셈은 막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y,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1인데 어차피 막 바꿔도 똑같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대칭형이야, 대칭형. 대칭형은 이제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칭형은 가급적이면은 1차와 2차가 연립된 건 아닌가, 그걸 먼저 보는 게 좋아. 왜냐면 대칭형 자체 좀 어려워. 대칭형 자체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칭형으로 풀기보다는 혹시 1차와 2차가 연립된 건 아닌가 그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예요. 근데 이제 또 방법이 있어. 이거를 빼가지고 그 XY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빼가지고 XY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방법 엄청 많습니다. 상관없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해를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했으니까 Y는 베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근데 이제 미지수가 x가 아니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t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t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요렇게 생겨야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t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알파가 x고 베타가 y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가 x고 베타가 y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으면 x, y를 찾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으면 알파가 x고 베타가 y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필요한데 문제 보면 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알파 베타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는 11이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래. 요걸 둘이 더해버리면 알파랑 베타는 없어지고 2알파 베타가 12가 나오니까 알파 베타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알파 베타 6을 대입해서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야. 여기다가. 이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 요런 방정식이 된다고요. 왜요? 아, 바뀌었네요. 5t 플러스 6은 0. 요런 방정식이 됐죠. 그럼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두 숫자를 찾아서 t-2 곱하기 t-3은 0 이렇게 만들어주면 t가 2가 되거나 t가 3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알파가 2면 베타가 3인 거고 알파가 3이면 베타가 2인 거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근데 알파는 x라고 잡기로 했잖아요. 베타를 y라고 잡기로 했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이런 거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제곱을 하면 그리고 더하면 2하고 3이든 3하고 2든 값이 똑같이 나오거든. 값이 똑같이 나와. 2의 4제곱 요 경우에는 2의 4제곱 플러스 3의 4제곱이고 요 경우에는 3의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항상 그걸 구하라고 합니다. 3의 4제곱 얼마냐? 81 플러스 16 해서 9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 기말고사 훨씬 어려울 거예요. 중간고사보다는. 부정.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해줬죠. 이게 사실 부정방정식을 잘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걸 딱 보고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부정방정식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잘 쓰이지 않아요. 이 단원에서 말고는 부정방정식이 잘 쓰이지 않아. 그러면 부정방정식은 왜 배우는 의미가 있냐? 부정방정식은 여러분이 앞으로 기본적인 개념 문제 말고 가장 어려워하는 응용 문제들 있잖아요. 응용 문제. 뭐 이제 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응용 문제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런 문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내가 구해야 하는 값이 무엇이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몇 개니까 등식을 몇 개까지 세울 수 있으니까 미지수를 몇 개까지 잡아도 되겠다. 이거를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생겨야 문제를 풀고 계획을 짜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지. 미지수를 몇 개 잡아야 되는지 등식이 몇 개 나올 건지 그걸 위해서 어떤 조건을 줬는지 파악도 못하면 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선생님이 쭉 설명해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왜 못 풀었을까? 아는데 못 풀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내용을 가져다 써야 돼. 어떤 단어를 보고 가져다 쓰고 가져다 쓰고 가져다 쓰는 거야. 이걸 어떤 순서로 조합을 할지 그게 수학적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이 중요합니다. 부정방정식이 뭐야? 이 부정이 뭐야? 아빠의 사랑 아니잖아. 부정. 투부정사하고 똑같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결정할 수 없다. 부정. 그럼 왜 결정할 수 없냐? 미지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더 많습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서 그래서 해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해를 하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단 몇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이 부정방정식은 크게 3가지 정도 조건을 갖는데 첫 번째는 정수 조건. 두 번째는 실수 조건. 내가 3가지라 그러니 2가지. 2가지 정도 조건을 갖는데 풀이법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정수 조건이 붙어있는 그 부정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풀이를 하는데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변이 0이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기본 개념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 근데 부정방정식은 안 그래요. 부정방정식은 우변이 0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좌변을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해야 돼.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번에는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중촌고등학교는 판별식 쓰는 게 나올 것 같고 다른 학교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정수 조건 붙은 거. 정수 조건 붙은 거. 자, 일단 딱 보시고요. 정수 조건이 붙었으면 좌변을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쌤은 얘하고 얘를요. x로 묶어서 y-2라는 인수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y 있죠?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1을 만들고 마이너스 2y에 2를 앞으로 빼서 y-1을 만들어 줄 거예요. y-1을. 그러면 마이너스 2y는 원래 있던 항이지만 플러스 4는 없던 항이잖아. 그쵸? 선생님이 y-2라는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 내 나름대로 추가한 항입니다. 그러면 이쪽만 더하지 않고 양변에 같이 더해주는 거죠. 양변에 같이. 그러면 y-2가 공통인수니까 y-2 빼주고 x-2 인수분해 해주고 우변 5 만들어주면 x와 y가 정수인데 거기서 2를 뺐어. 역시 정수예요. 그죠? y에서 2를 뺐어. 역시 정수입니다.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5가 됐다. 5의 약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5의 약수. 오케이? 예.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5는 약수가 많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5. 그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더해서 최대가 되게 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큰 숫자들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x가 7, y가 3일 때를 찾는 게 가장 크겠네요. 그죠? 요거 어차피 빼기 2로 똑같기 때문에 바뀌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더할 거니까. 그죠? 얘가 5가 되게. 얘가 5가 되게. 얘가 1이 되게. 해서 x는 7, y는 3. 그래서 합은 10. 요거 찾는 게 잘 크겠네. 근데 이제 만약에 x 플러스 y 최대를 구해라.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가능한 x, y를 다 구해라. 그럼 뭐 x-2, y-2 써놓고 뭐 얘가 1인 경우, 얘가 5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5인 경우 해서 좀 몇 가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조건 붙은 거 왜 없지? 아, 여기 있네요. 756번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너지라는 책도 여러분 이제 프린트가 있을 테니까 보시면 부정방정식은 짧아요.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많지 않아.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보는 눈. 자, 756번은 실수 조건이 붙었어요. 지금 방정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 안에 미지수는 x하고 y하고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 조건이 붙었어.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판단했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거나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을. 나는 진짜 얘가 죽어도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더라. 그럴 때 판별식을 쓰는 거야. 왜냐면 판별식 진짜 어려워요. 내가 요 문제를 판별식으로도 풀 거예요. 둘 다 풀 거야. 두 개 다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y가 있고 뒤에 5y제곱이 있는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 4y제곱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y제곱 하나는 뒤로 떼서 뒤에 있는 2y 플러스 1과 붙여주시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둘 다 완전 제곱식이 됐어요. x-2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앞에 1단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얘를
제곱을 했어. 근데 xy가 실수야. 실수인 애들끼리 빼고 더하고 해봐야 전부 실수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마찬가지 실수에 1을 더해도 실수입니다. 그걸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둘을 더했는데 0이 됐다?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x는 2y가 돼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한다는 거지. 네,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가끔 정말 찾으려고 해도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얘를요, 이제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얘는 진짜 잘 안 쓰이는데 우리 학교 시험이 기말고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얘 잘 내요. 잘 냅니다. 어디에 나왔더라? 야, 니네 되게 인정사정 없더라. 시험 문제가 좀 어렵더라. 나올 수도 있어. 자, 얘는요, 판별식을 쓸 때는 하나의 미지수를 주로 해서 그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편하니까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돼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4y의 x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자, 그래놓고 이걸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직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여야 한다는 거지. 왜? x는 실수라고 말했으니까. 그쵸? 즉 무슨 얘기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근이 같든 틀리든 같든 다르든 그건 상관없지만 실근을 갖긴 해야 된다는 거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성립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겁니다. b'의 제곱 할게요. b'의 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ac 5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돼야 된다.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이 돼야 돼. 정리하면 마이너스 5y제곱에서 4y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이 좌변이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 완전제곱식을 제곱을 했는데 y도 실수인 상황에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럼 이게 성립되려면 0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즉 y는 마이너스 1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판별식이 간단했어요. 판별식도 간단했고 식 자체도 간단했습니다. 왜냐면 항이 5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은 항이 6개 이상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판별식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일단 1번인데 완전제곱식이 안 만들어지면 판별식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758번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번에 좀 뒤었어. 뭘 뒤었냐면 야 이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문제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는 다 하기로 했어요. 예, 자료를 남겨야죠. 자, 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근에 관한 문제인데 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 공통근 문제는 좀 없어졌습니다. 예, 교과서에는 없어요.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요거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꼭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두 개인데 이 공통인 근이 있대. 그걸 찾고 싶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통인 근을 찾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어? 공통인 근을 찾고 싶어. 공통이라는 말을 봤어, 여러분. 공통이라는 말을 봤어. 그럼 어떻게 승철아? 그렇지. 공통이라는 말을 보면 일단 연립을 할 거란 말이야. 그쵸? 연립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 이거를 연립을 할 건데요. 연립을 할 건데 이렇게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선배들은 이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교육과정이 없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2차 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2차 항을 소거하면 돼요. 빼시면 됩니다. 빼면 x가 없어지고 요거 둘이 빼면 k-2x가 되고요. 뒤에는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k-2는 0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빼서 그러면 k-2로 묶어서 x-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려면 k가 2가 되거나 x가 1이 되거나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별게 없잖아요. 뺀다만 잘 기억하면 되잖아요. 뺀다만 잘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k가 2인 경우와 x가 1인 경우가 있는데 k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 첫 번째 식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첫 번째 식이. 그때 두 번째 식에 k에 2를 대입하면 2x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둘 다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안 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안 해봐도 알 수 있거든. 근데 둘이 방정식이 똑같아요. 똑같으면 공통근이 몇 개 생기겠어? 공통근이 2개 생길 거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둘 다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건데 방정식 둘이 완전 똑같잖아. 방정식 둘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은 두 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공통근이 2개 생긴다고요. 문제에서 말했던 한 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는데 모순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k가 2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x가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게 바로 그 공통근이라는 거예요. x가 근이니까 x가 1이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1번에 x는 1 대입하면 1 플러스 k-2가 0 만족돼야 되니까 k는 1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요. 보통 이게 공통근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